보면 밥상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의사들이 뜨끔해하는 몇 가지 그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웃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장수하시는 노인네들 요즘 뭐 백수 노인들 이렇게 프로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소박하고 참 유머도 있으시고 또 재밌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될수록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몸이 쉽게 병들고 쉽게 문제가 생기는 걸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뭐 모르시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실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고맙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한갑잔치 정말 크고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 남자 지금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신데 65살, 올해로 65대셨습니다. 65됐다고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간단히 둘러봐도 지금 뭐 70, 80 요새 한갑잔치는 무슨 생일잔치 조금 큰 거 혹은 뭐 그거를 기회로 해외 여행 한번 가는 정도지 뭐 한갑잔치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잔치고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그 평균 수명이 해방될 때 평균 수명이 45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년이 65세였었던 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었었는데 지금 벌써 남자분 여자분들 약간 좀 다르겠지만 80세 넘은 게 지금 뭐 언젠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급속하게 건강이 좋아지고 또 지금 그 평균 수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시골에 봉사를 가보면 65살 먹은 어르신이 청년회 회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가면 술심부름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65인데 술심부름 다니신다고 그러시면서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도 아주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그런 분들이 정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시고 칭찬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재밌으시고 하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 그런 걸 즉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하는 게 정말 좋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정말 좋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말을 독하게 하면 이 암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 병질부에 병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글자 밑에 입이 3개가 붙어 있고 매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입으로 하는 게 산처럼 쌓이면 암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입이 하는 게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말하는 거고 먹는 거고 마음 먹는 거 이 3가지인데 특히 이 아주 독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걸로 끝날 것 같지만 결국엔 돌아와서 나한테도 상처를 줍니다. 며느리가 기분이 나쁘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시엄마도 기분 나쁜 거고 시엄마가 기분 나쁜데 며느리가 춤출 일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말 또 독한 말 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덜 하고 또 좋은 말들은 좀 더 많이 하시고 하는 걸로 더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옛날에 음식이 지금 음식하고 참 많이 달라지셨다는 걸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음식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산 쪽에서 그러니까 산맥을 끼고 있는 동네의 음식과 평야 지역의 음식입니다. 이게 산 쪽에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제천도 그렇고 저 강원도, 경상도에 산이 많은 지역 또 저쪽 그 북쪽에 뭐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그 산이 많은 지역은 물이 좋아가지고요. 음식을 간하고 맵고 짜고만 딱 준비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그 혀들이 아주 민감하게 음식 맛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디 가면 뭐 경상도 음식이 옛날에 뭐 맵고 짜고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맛을 다 아는 거죠. 간만 맞추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음식들이 대체로 좀 담백하고 간을 좀 덜하는데 평야 지역으로 가게 되면 평야 지역에 물이 그 퇴적토에 쌓이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거름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평야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주에 유명한 게 뭡니까? 콩나물 해장국이죠. 콩나물이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음식 재료인데 이게 전주 사람들이 그냥 먹으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간을 많이 하고 양념을 많이 쓰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양념이라고 하는 거의 약성은 대부분 거의 약에 준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뿔뿔 나고 또 뭐 쓴 걸 먹으면은 입맛이 돌고 열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실제로 약성들, 약의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서부터 그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전라도 댁이 이 동네로 시집으로 와야 전라도 음식 맛을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전라도 댁들이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음식을 보면 전부 다 간이 많이 돼 있고 양념을 많이 쓰는 그런 전라도 음식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옛날 북엇국 뭐 이런 거에 대한 맛들을 요즘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면 콩나물국이 요즘 사람들 입맛에 잘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맑기 때문에 담백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저희 조카들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콩나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국이 왜 맛없냐? 콩나물국이 몸에 아주 좋다. 몸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끌고 내려가고 그래서 콩나물이 사실은 대두황건이라고 해서 우황청심환 에도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콩나물국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물어보면 고기를 넣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셨던 그런 그 담백한 맛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시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잔잔한 행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옆집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행복, 무슨 동네 사람들끼리 어떤 두레나 큰 일을 하셨을 때의 울력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행복,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요새 개별 1인 호주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일이 당했는데도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삶의 정말 즐거운 맛들이 아주 자극적인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랫집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만 보면 인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저 집에는 싹수가 있어 참 좋다.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우리 손주가 서울대나 가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100점만 맞고 와도 동네에서 천재 났다고 다들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미국 좋은 학교 가야 그 정도 돼야 우리 애가 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주 삶의 잔잔한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걸 못 느낍니다. 똑같이 음식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보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이제 음식이 원래 재료로 맛을 살리던 음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먹었던 맛들 중에 쌉쌀한 맛들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꼬들빼기, 쓴박이 이런 거 무쳐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 쌈밥집에나 가야 가끔 좀 먹고, 꼬들빼기 김치 정말 맛있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대학에도 강의를 다니고 방송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쌉쌀한 것들은 대체로 비위를 보여주고 또 몸에 나쁜 열이 나면 사실은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들을 해결해 주는데 어느 날에서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쌉쌀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심장에도 좋고 우리 몸에 나쁜 열들, 이런 노폐물들이 썩어서 생겨나는 이런 열들을 해결해 주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은은한 맛이 없어졌어요. 은은한 맛.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다 아시겠는데 물맛이 다른 거를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동네에 가서 물을 먹어보시면 물맛이 어떻다 금방 아셨는데
요즘은 물맛 아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은한 맛이 없어지고 또 쌉쌀한 거 이렇게 잘 안 먹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병으로 만들어서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사는 대박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게 이게 걷는 건데 인간이 지금 걷도록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좀 힘드셔도 걷고 나서 너무 아파서 며칠을 누워 있으셔야 된다고만 아니면 걷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서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그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병들이 예방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그럼 고스톱 치시고 이래야 그게 낫는 병인 줄 아는데 사실은 고스톱보다 더 좋은 치매 예방책은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마주치는 거고 껌 씹는 일도 사실은 뇌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걷게 되면 내장의 공간도 좀 만들어줘요. 이게 창자도 공간이 있어야 지가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위장이 있는 쪽이 구부러지게 되고 위장이 일을 못 합니다. 뭘 일을 해야 거기서 기능도 좀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어깨를 쭉 펴시고 허리도 좀 펴시고 걸어 다니시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해지는데 도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늘 얼마만큼,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을 만큼 운동과 노동이 있는데요. 운동은 움직임으로써 운용하는, 기운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고 나서 몸이 상쾌해지고 내일 또 일을 잘 하실 수 있으면 그거는 운동이고요. 어디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이고 그러고 며칠 가고 힘들고 이러면 그거는 노동입니다. 움직임으로써 피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돈을 받고 해야 되고 운동은 돈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와가지고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는데 잘 들어보면 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셔서 상쾌해지시면 다음에 조금 더 느리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늘려나가시면서 근육도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걷게 되면 심장과 혈관도 튼튼해지고요. 심장과 혈관은 근육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걸으셔야 심장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오고 또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나오고 심장 또 혈관의 근육도 탄력이 있어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스피린 드시는 것보다 걷는 게 약간 땀나게 걷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강의나 이런 거 방송할 때 되면 늘 빨리 검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빨리 오셔서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프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고요. 아프시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은은한 맛을 좀 즐기시고 쌉쌀한 맛을 좀 즐기시고 걷고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상투적인 말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약보다 낫습니다. 소화 안 되실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쭉 펴신 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를 한 조각 드시면 금방 내려갑니다. 이게 무국이 시원하고 이런 맛이 나는데 무국도 요즘 사람들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이런 데다가 무를 넣어서 먹는 거는 해도 무국 자체로는 잘 안 먹더라고요. 옛날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밤에 공부하다 보면 줄 건 없고 그러셔서 그렇게 했지만은 무 잘라주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도 속이 안 좋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소화 안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지런한 건데 이게 부지런하면은 이제 병도 멀리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은 더 부지런해져야
집안도 부자가 되고 또 나도 건강해. 내가 안 아파야 집안도 화목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내가 부지런해지면 자손들도 다 부지런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시니까 물론 뭐 요즘 대부분 이렇게 핵가족이라 뭐 다 여러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여튼 뭐 일이 있을 때 뭐 물 떠와라 뭐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이거 해줘라 텔레비전 좀 돌려봐라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점점 그런 생각이 나실 때마다 자꾸 움직이시는 게 몸은 안 쓰면 안 쓸수록 퇴화되고 몸은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병이 나는 게 그게 이치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걸 자꾸 저기 박영감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날도 춥고 안 나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덜 움직이고 안 나가는 쪽으로 하시기보다는 생각나셨을 때 그 친구를 만나면 더욱 좋겠지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더 재밌겠지 이런 생각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이고 왼쪽에 있는 음식이 이제 서양 음식인데요. 요게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가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면요. 이거를 다 우리가 먹었던 양을 비빔밥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큰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나물 좀 집어넣고 밥 집어넣고 이렇게 모아보면요. 양푼으로 하나 돼요. 그게 언제 들어갔을까 생각될 정도로 하나까뜩이에요. 근데 서양 음식들을 보면요. 얘들 주는 거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고기 한 100g, 멀건 죽, 풀떼기 몇 개, 나갈 때 커피 한 잔. 이게 걔네들 음식의 전부인데, 저걸 먹고 내가 배가 부를까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일어나면 똑같이 배가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간에다 다 늘어놓고 먹는 그런 음식이라면, 얘네들은 시간을 주고 음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저렇게 떡벌어 저렇게 차려놓고는 와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막 먹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부르다고. 이게 정말 차린 사람도 어이가 없는 얘기고 옆에서 듣는 사람도 어이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입에 안 들어갔는데 배가 부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면 배가 부르려면 윗속에 들어가서 20분 정도가 있어야 배가 부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느끼시는 거지만 그냥 후딱 한술 떠먹고 가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를 여가가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죠. 특히 직장인들 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요즘 바쁘니까 가서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예요 이러고 나가는 데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음식은 에피타이저 갖다 주고 멀건 죽 갖다 주고 이렇게 조금씩 주어서 전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걸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걸 먹어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양가가 많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먹는 습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식에 관련되어서 좋은 습관으로 먹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라고 하는 건 20분인데 우리나라 음식 정말 20분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을 먹으려면 꼭꼭 씹으셔야 되고 나이만큼 씹으면 병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화기 암 환자들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보면요. 목구멍에 손이 있는 사람 같아요. 병원에서 밥을 싹 다 갖다 주면은 저쪽 끝나기도 전에 밥이 벌써 나와요. 밥 다 먹고 나와요. 쫓아 들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드십니까? 그러면은 목구멍에 손이 있어서 이게 숟가락으로 입에다 넣으면은 얼른 뺏어간다는 거예요. 2번, 3번 씹으면 들어간다. 이게 위장이라는 게 살로 되어 있는 주머니인데, 얘가 위에서 우리가 대충 씹어서 넘기면 얘가 애써서 막 비벼가지고 그거를 죽처럼 만들어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덜 해주면 위장이 너무 힘들게 되고 우리 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굳은 살 배기죠. 마찬가지로 위장도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위장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급속하게 자라고 그런 것들이 기능에 문제를 입히는 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데 그런데 이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재밌게 또 즐겁게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끼 때우는 걸로 넘어간다면 위장은 정말 힘들어지게 되고 모든 병의 근원이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에 관련되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느 날서부터 칼로리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특히 도시 사람들한테 많이 관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일일 권장량이 2000에서 2400kcal를 저희가 먹는데요. 요새 음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에 고기 안 들어가기 쉽지 않고 기름 안 들어가기 쉽지 않고 옛날처럼 못 먹기 쉽지 않아서 대부분 다 영양과잉입니다. 대부분 다 살이 많이 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칼로리는 적고 영양소가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칼로리가 적다라고 하는 건 손이 그만큼 덜 간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무슨 햄버거라든지 뭐 여기 어르신들은 좀 덜 드시겠지만 뭐 남들이 만들어주는 음식 그냥 먹기만 하는 음식 이런 음식들은 전부 다 칼로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아무리 그게 그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싱싱하고 밭에서 금방 따온 게 훨씬 더 맛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른을 모시고 사는데 어른이 요새 텃밭이라 그래야 해산물 들어왔던 스티로폴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흙을 갖다가 놓으시고 상추 묘를 구해다가 상추를 심으셨어요. 엊그저께 들어갔더니 우리 상추가 잘 자라서 이제 먹어도 되겠다고 몇 장 따오셨는데 저도 엊그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상추가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상추나 저쪽 시장에서 사온 상추들이 대체로 크고 보기 좋고 그러지만 상추가 언제서부터 쓴맛이 없어지고 향이 없어졌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집에서 키웠더니 얘가 상추가 꼴의 상추라고 쓴맛도 있고 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내가 직접 키우는 것들이 정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크고 좋고 상추를 찢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키울 필요도 없고 상추는 자르지 않고 주변 떼지 않고 그냥 밥 한 술 넣어서 딱 입에 들어갈 정도 크기가 제일 맛있고 또 향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게 기운도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차다 덥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몸이 차다, 내 몸이 덥다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몸이 덥다에 손 들어보세요. 몸이 덥다. 몸이 차다. 네. 이게 몸이 차다와 덥다는 몸에서 열이 난다, 열이 안 난다도 있지만요. 제일 좋은 건 맥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을 이렇게 손 위에다가 이게 손을 보면은 이쪽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쵸? 이 튀어나온 뼈에다가 손가락을 3개를 가지런히 올려놓으면 이게 맥을 잡는 모습이거든요. 우선 몸에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맥이 많이 뛴다는 거고요. 맥이 한 80번 정도 뛰면은 이거는 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60번, 50번 이렇게 뛰시는 거는 몸이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몸이 차다 덥다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방구로 한번 끼면은
주변에 한 10명이 뻘떡 일어난다. 이건 대부분 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열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사실은 썩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그 방구를 한번 꼈는데 내 방구에도 맛이 간다. 이런 거는 내가 몸에 지금 열이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뭐 방구 냄새 별로 안 나고 혹은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른다 이러면은 몸이 좀 찬 거죠. 그러면 속이 찬 사람은 음식을 더운 걸 먹어야 될까요? 찬 걸 먹어야 될까요? 더운 걸 먹어야 되겠죠. 몸이 더우신 분들은 음식을 찬 걸 먹어야 될까요? 더운 걸 먹어야 될까요? 찬 걸 먹어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어떤 게 더운 건지 어떤 게 찬 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바리 코트가 더울까요? 밍크 코트가 더울까요? 밍크 코트가 더 덥겠죠. 그러면 털이 많은 놈이 더운 걸까요? 털이 없는 놈이 더운 걸까요? 털이 많은 놈이 덥습니다. 자, 그러면 닭이 더울까요? 개가 더울까요? 틀리셨어요. 닭이 더 더워요. 닭은요, 안경하고 이 구두 빼놓고는 전부 다 털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얼굴, 배, 뭐 이런 데는 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닭이 그 개보다 체온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왜 중풍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이 있는 그런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그런 데 쓰는데 이 닭은요. 그 설사를 자꾸 하고 그리고 몸이 자꾸 파리하게 마르고 이럴 때 쓰고 몸이 붓고 또 소변 자주 보고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차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장모가 잡아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빨리 잡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몸에 열을 좀 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닭은 젖이 덜 나올 때도 씁니다. 소하고 돼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더운 고기일까요? 소가 더울까요? 돼지가 더울까요? 네? 잘 보면요. 돼지보다 소가 털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보다는 소가 훨씬 더 적은데 몸이 좀 찬데 돼지보다는 소가 훨씬 더 몸이 따뜻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아무래도 좀 따뜻한 게 다 기본인데 그 고기 중에서 제일 더운 고기는 닭고기고 두 번째는 개고기고 세 번째는 소고기고 네 번째는 여기 나오는 돼지고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고기는 기운이 없고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쓰긴 쓴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기름진 부분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단백질을 흡수할 때 그런 걸 좀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돼지고기가 성인병에 좋다 이런 얘기들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는다면 돼지가 다른 애들보다 털이 없고 몸이 그 서늘한 애기 때문에 돼지가 다른 고기보다 낫다는 얘기지 돼지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애들하고 땅에 겨다니는 애들하고 이제 이런 그 차이를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리하고 닭을 놓고 보면 어떤 놈이 더 더울까요? 오리가 더울까요? 닭이 더울까요? 닭이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는 찬 데서 오리발로 열심히 시키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오리고기가 좀 더 좋대, 중풍에 더 좋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가 몸이 찬 데서 놀다 보니까 몸이 더 서늘해진 거죠. 그래서 오리고기집이 요새 많이 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몸에 열이 많고 설사를 할 때 이질같이 설사 곱동을 쌀 때 이런 오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열이 많다 싶으면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거고 내가 몸이 너무 차다 춥다 그러면 이런 염소 같은 걸 씁니다. 염소, 양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털이 많은 애죠. 소보다는 또 얘가 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산후에 힘들고 그러면 염소 쓰고 양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소화도 잘 되고 염소고기가 양고기가 소화도 잘 되고 심장에도 좋고 놀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기 종합 선물 세트가 끝났으니까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보죠. 자, 이제 누가 와가지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몸이 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죠? 오리를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먹읍시다 그러면 오리를 드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몸이 자꾸 차고 으실으실 춥고 기운도 처지고 그러면은 오늘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뭐 먹으러 가야 돼요? 삼계탕집이나 멍멍이집을 가야 되는 거죠. 저쪽에 산 구석에 있는 요즘은 또 염소도 많이 하잖아요. 염소집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땅에 사는 애가 몸이 더울까요? 물에 사는 애가 몸이 더울까요? 땅에 사는 애들이 더 덥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선들이 땅에 사는 고기보다 사람들이 좋다 그럽니다. 왜 좋다 그러냐면 요새는 대체로 몸에 열이 나서 생겨나는 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열이 난다라고 하는 거 뭐 중풍이 온다는 거고 뭐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고 무슨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고 곱는다는 거고 썩는다는 거고 정신이 없다는 거를 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열이 날 때 그렇죠. 열이 나면 밥맛도 없어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사는 의욕도 없고 얼굴에 뭐가 튀어나오고 곰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서히 음식이 그게 안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회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를 우리가 요즘 많이 먹는데 얘네들이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물속에 사는 애들이라고 해도 지가 움직이는 애들이 몸이 더울까요? 가만히 서 있는 놈이 더울까요? 지가 움직이는 놈이 제일 덥겠죠. 그러니까 다시마하고 이런 생선들하고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덥겠어요? 움직이는 놈이 몸이 더 덥고 다시마나 이런 물풀들은 차겠죠.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미역 먹고 혹은 뭐 어제 다시마를 먹었는데 아침에 소화가 안 된다. 이건 속이 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어떻게 쓰시는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특히 여기에 고등어를 올려놓은 이유가 얘가 물고기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니 저기 물고기 이름들 중에 잘 보세요. 고등학교 이상 나온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등어는 실제로도 등푸른 생선 DHA 많아서 머리에도 좋고 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뭐 머리 쓰는 데도 좋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고등어가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고기인지 금방 아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어는 실제로 옛날에는 산후에 몸이 허약하다든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머리 쪽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경쇠약이 있다든지 이럴 때 고등어 좋습니다.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 고등어 회 다 좋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싶으면 전부 다 고등어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몸에 열이 아주 많아요. 막 얼굴이 뻘겋고 화도 잘 내고 또 막 설사 변도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 옛날에 변비에 다시마환 많이 썼잖아요. 그게 차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마 같은 것들은 들여다보면 몸에 있는 딱딱한 것들을 없애주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뭐 여기 몸에 뭐 혹이 났다든지 갑상선에 뭐가 났다든지 뭐 이런데 가슴에 뭐 몽우리가 잡혔다든지 이렇게 몸에 딱딱한 게 생긴 거를 전부 다 이게 다 좋고 다리가 붓고 아프다든지 혹은 몸이 자꾸 붓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다시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시 또 정리해 보면 땅에 사는 놈보다 물에 사는 놈이 몸이 더 차다. 땅에 사는 놈하고 날아다니는 놈하고 놓고 보면 날아다니는 놈이 훨씬 더 몸이 더 덥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놈들 중에서는 털이 많은 놈들이 훨씬 더 몸이 더 덥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맛이에요, 맛. 매운 게 덥겠어요? 쓴 게 덥겠어요? 그죠? 이제 뭐 전부 다 박사 됐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더운 사람이 매운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똥꼬가 따가워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속이 따갑고 열이 나고 땀이 뻘뻘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운 거는 몸에 열을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쓴 거는 몸에 열을 떨어뜨려 줍니다. 오이 끄트머리가 상당히 쓰죠. 그리고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다는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맛이 없다가 아니라 담백한 거 있잖아요. 오이 그냥 먹으면 약간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백한 것들을 몸에 있는 것들을 데리고 밑으로 버려요. 그래서
오이를 보면요. 오이 요즘 뭐 여기서도 그렇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주에 오이 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이가 이놈이 찬 놈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니까 오이를 넣어서 열을 좀 식혀서 좀 더 먹으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 독한 술, 특히 소주, 뭐 양주 이런 거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 아프고 막 속 더부룩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러면은 딴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오이 드시면 돼요. 오이 3개 먹으면 됩니다. 오이가 정말 좋아요. 그 오이는 동의보감에도 그 소주독을 푼다 이렇게 아예 정확하게 딱 찍혀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추는 몸에 열을 내주기 때문에 차서 생기는 설사라든지 뭐 이질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요즘처럼 좀 날씨가 쌀쌀하고 그러실 때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음식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매운 걸 드셔야죠. 평상시 드시던 것보다 약간 매운 걸 드셔야 순환도 더 잘 되고 그래서 고추와 오이 그러니까 매운맛과 담백한 맛 혹은 쓴맛을 가진 애들이 몸에 열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인데요. 이 무는 정말 우리나라 밥상에 무 없이는 안 살잖아요. 이 무는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기운도 잘 돌게 하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도 없애주고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요즘 애들이 무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나 살을 빼고 싶다. 나 소화가 잘 안 된다. 나 몸이 좀 무겁다 싶으시면 밥상에 있는 무만 다 찾아서 먹어도 돼요. 뭐 깍두기 먹고 또 뭐 배추 속 먹고 무나물 먹고 무채 먹고 뭐 이렇게 무국 먹고 이렇게 무를 드시면 무가 소화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몸에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없애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트름 끄끄하고 개트름하고 이러는 것들 전부 다 무 드시면 돼요. 목마를 때 요즘 뭐 여긴 좋은 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 갖고 다니시는 것보다 무를 몇 개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목마를 때 무를 드시면요. 소화 잘 안 되고 여기 뭔가 좀 막혀 있고 이러신 분들은 무가 그거 한 달만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은 정말 위장병 싹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을 봐야죠. 후식을 가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드실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배하고 사과가 있는데 이 배는 그 폐에도 좋고 몸에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럴 때 배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는 또 고기 먹고 나서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호흡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약이니까 그런 음식이니까 배 나오면 꼭 드셔야 돼요. 마지막에 후식 어디 가면은 배 꼭 내놓는 데 있잖아요. 그럼 뻘떡 일어나서 나가서 신발 신지 않으시고 어서 얼른 가셔서 그걸 하시는 게 배를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근방에 또 복숭아가 좋더라고요. 저도 복숭아 아주 좋은데 복숭아가 이거 얼굴이 벌그스레해지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복숭아 약간 좀 열이 있는 놈이 되나가지고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복숭아는 막 날 잡아서 무슨 배 사과 먹듯이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조금 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한참 홍시 혹은 꽃감 이런 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감들도 심폐를 열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약들이 있고 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술 깨는데도 감이 아주 좋죠. 근데 그거 믿고 또 열심히 약주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나요. 기운을 좀 이렇게 모아주고 이래서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거 믿고 너무 과음하시면은 오히려 또 더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적당히 드시라는 거죠. 이 포도, 그러니까 알갱이 많은 건 다 정력에 좋습니다. 복분자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금 알갱이가 많잖아요. 이게 정력이 좋다는 건 남자한테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모아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포도는 정말 좋으니까 포도 씨까지 다 드시는 분들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껍데기, 씨, 이렇게 포도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은 몸이 붓고 또 몸에서 나오는 이런 애들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좀 몸이 찬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 많이 났을 때 쓰는 건데 수박이 몸이 많이 붓는다든지 또 옛날에 수박 먹으면은 밤에 애들 오줌 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차도 이렇게 내놓는데 무슨 차 드실래요? 이러고 물어보는데 속이 찬 사람들은 생강차를 드셔야 됩니다. 옛날에 생강차 참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생강차 잘 안 먹죠. 이게 이제 속이 차고 뭐 구역질 나고 헛구역질 나고 이렇게 구역질하면 입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고이고 이러신 분들 생강차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대추차가 아주 좋아요. 이 대추차는 심장을 도와주는 청심환 만들 때도 우리가 그 대추 고라 그래서 대추 그 안에 그러니까 껍데기 빼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청심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좋은데, 특히 그 중금속 오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농약 치시고 뭐 혹은 농약 한참 칠 때 막 이렇게 많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공에 좀 찌들었다 싶으시면 대추차를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추는 반드시 찢어서 대추차를 다리셔야 돼요. 그냥 다리면 요즘 삼계탕 집에 가면은 어이없이 그냥 대추를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먹어보면 그 대추 안에서 삼계탕 국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맨질맨질한 애들은 성분을 밖으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빨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는 만약에 약으로 쓰시거나 차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찢으셔서 다리셔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새 결명자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결명자차. 특히 연세 드셔가지고 눈 시력이 안 좋으시고 화 자꾸 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감기를 도와주고 눈에 좋은 게 이 결명자차. 옛날에는 결명자차 많이 내놨는데 어느 날서부터 잘 안 내놓기 시작해요. 그 뭐 제천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결명자 많이 있잖아요. 살짝 볶아서 하면 구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냥 날 걸로 하면은 좀 비린내가 나는데 약간 볶아서 하루에 한 40g, 한 주먹 정도 넣어서 다리셔서 하루 종일 먹을 물을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싼 물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율무차인데 이 율무차는 부작용이 있어요. 암을 예방해줘요. 이 몸이 뚱뚱하고 몸에 뭐 노폐물이 많고 여러 가지 체중이 뭐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율무차가 좋은데 율무를 미숫가루처럼 내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임신하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뭐 임신한 딸이나 며느리 혹은 몸이 마르신 분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율무는 먹으면 피부가 아주 고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율무차는 손님들한테 내거나 혹은 골라서 드실 때도 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기자와 오미자가 있는데 요새 뭐 굉장히 많잖아요. 구기자, 오미자. 구기자, 오미자 전부 다 그 정력에도 좋고 간장, 신장 이런 데 좋은 거니까 쓰시면 되고 오미자는 요새 뭐 날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매실 저거 하시듯이 매실청 내시듯이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눌러서 음료수로 만들어서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구기자는 약간 좀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구기자는 저기가 있어요. 농약을 좀 많이 친다는 소리가 있어서 좀 깨끗한 걸 고르셔서 구기자를 쓰시면 건강에도 좋고 장수하는 데도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내가 몸이 열이 있다 혹은 열이 나지 않는다 혹은 내가 몸이 차다 이거는 맥을 잡아보시면 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80번 넘어간다 이렇게 싶으시면 뭐 65번에서 75번 사이라 그러면 뭐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아무 음식이나 드셔도 되는데 뭐 80번, 90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찬 걸 드시는 게 좋겠죠. 찬 거는 어디서 산다고요? 물속에서 살죠. 그리고 주로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죠. 그리고 더운 거는 땅에서 살거나 하늘에서 살고 털이 많은 애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찬 거는 좀 쌉쌀한 거고 맛이 좀 담백한 거고 매운 거는 열이 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셔서 오늘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고기로는 뭘 먹고 후식으로는 배를 내놓고 차로는 생강차를 먹자 이렇게 몸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아무거나 그냥 사주면 좋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밥상에서 잘 찾아 먹으시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